자, 이동근 차장님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준비하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세가 들쭉날쭉거리다 보니까 심리도 많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단 말이죠. 현실이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현상은 그렇지만 실제 금융 데이터를 쫙 취합해 보면은 이렇게까지 휘청거릴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특히 이제 저는 환율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동근 차장님의 생각도 다시 한번 정리해 사실 지금 환율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도 환율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지금 1,180원대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1,180원 밑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지금 환율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좀 급락이 나고 하면은 환율도 따라서 좀 불안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등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표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의 흐름들도 그렇고 이거는 철저하게 어제의 하락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은 일단 가격 부담이 좀 누적이 돼 있었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불거진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이제 이게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사실 저는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서두에서 언급드렸지만은 당분간은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왜냐하면 이게 결국 두 가지 그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과연 코로나19의 확산이 여기서 정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강도가 막 심화될 것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대유행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여기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또 국민성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면서 다시 또 이제 한번 또 이제 고비를 넘기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지금 확산이 다시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주의 잠복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히 놓고 볼 때는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굉장히 네. 그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주 정도의 흐름 동안에는 이 확진자 수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은 시장은 다시 왜냐하면 사실 지금 자꾸 팬데믹 초기의 국면, 이게 코스피 지수가 1,400까지 급락을 할 때를 자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전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때보다 지금 유동성이 몇 배,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시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뭔가 이제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대기 매수세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도 부분들, 계속 연장이 그렇습니다. 좀 되는 공매도도 이렇게 되면은 공매도의 연장의 가능성은 전 아이러니컬하게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물론 지금 섣불리 예단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비관적으로 가기보다는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예상의 영역이 아니고 전 대응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그래서 네.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앞질러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이제 김영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제가 최근에 이런 시장에서 가장 오히려 안정적인 쪽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는 어제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의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때도 카카오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그 조정은 굉장히 짧은 조정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지금 흐름을 보면 다시 우상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네이버도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마찬가지의 흐름이고 성장과 오히려 가치를 그렇죠. 동시에 공유한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주들이 단순히 성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정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자, 또 뭘로 가봐야 될까요? 그러면 섹터는 앞서 이제 카카오를 잠깐 얘기해 주셨고 언택트라는 개념의 상징성과 그다음에 그렇죠. 또 컨택트도 사실 또 굳이 언택 컨택을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결국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많이 빠진 것들이 이제 저는 그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SOC 관련주라든가 기계 네.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뭔가 이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쪽이 많이 빠졌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 역으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다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추가적인 부양의 어떤 그런 조치들 정책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뭔가 지금 여기서 이제 3분기부터는 좀 실적 경기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좀 이제 지지부진한다면은 뭐 민주당 공화당 더 이상 못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뭔가 서둘러서 뭔가 부양책을 발표를 할 거고 또 이제 투입을 할 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연준 같은 사실은. 경우도 사실 스탠스를 이번에 이제 그 잭슨 홀 미팅에서도 아마도 저는 굉장히 연준이 한 번 더 뭔가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어제 뭐 최근에 한 며칠 동안에 이런 종목들이 한 20%씩 빠진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어떤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도 이제 저는 충분히 시장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물론 당장은 성장주 쪽의 흐름들이 조금 더 좋겠지만은 네. 그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서 대응을 하면서 한번 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빠지는 걸 기다리시다가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매수세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동근 차장님의 말씀을 한 번에 요약하면은 미국 나스닥 지수의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아마존이잖아요. 이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서도 뉴욕에 빌딩을 샀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인력을 확 늘렸어요. 왜? 그들은 뭔가를 본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저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